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공부를 잘하게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부에 자신 있는 친구들에겐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그 비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양천중학교 김수연 학생.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해송중학교 신수빈 학생.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내정중학교 송하선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는 건 모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대원국제중학교 서혜원 학생.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김수연 학생 그리고 신수빈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김수연 학생과 신수빈 학생 지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연 학생은 킹왕짱에 출연하기까지 누가 가장 응원을 많이 해줬나요? 저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뭐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문제 잘 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문제 잘 풀고 오라고? 네. 문제 잘 풀면 안 떨어지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연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신수빈 학생도 지금 긴장 많이 되죠? 네. 누가 가장 생각나요? 저 부모님이 가장 생각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침에 뭐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너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군요. 신수빈 학생도 잘할 수 있다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신수빈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학생 잘해줄 거라 믿으면서 바로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반달돌칼, 2번 빗살무늬 토기. 신수빈 학생, 답은 2번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2번 빗살무늬 토기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 빗살무늬 토기였고요. 신수빈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전문학 문체 중 부녀자들이 일기, 편지, 수필을 쓸 때 사용한 문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가전체, 2번 경어체, 3번 내간체.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김수연 학생,
답은 2번 경어체입니다. 2번 경어체.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신수빈 학생에게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내간체였습니다. 내간체는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문체로 세련미를 지닌 한글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중록, 인현왕후전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내간체였고요. 김수현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칼시토닌, 2번 티록신, 3번 옥시토신.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신수빈 학생, 답은 3번 옥시토신입니다. 3번 옥시토신 정답입니다. 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3번 옥시토신이 정답이었습니다. 신수빈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더 획득했고요. 140점이 됐는데요. 신수빈 학생, 네. 본인이 3번 옥시토신이라고 해놓고 네. 제가 정답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장 놀라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여서 가장 안 익숙한 답을 했더니 정답이어서 놀랐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찍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죠. 신수빈 학생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소화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장, 2번 입, 3번 이자. 신수빈 학생, 답은 3번 이자입니다. 3번 이자. 틀렸습니다. 김수현 학생, 답은 1번 신장입니다. 1번 신장. 정답입니다. 네, 답은 1번 신장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신수빈 학생은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됐죠. 130점이 됐고요. 김수현 학생이 이번에는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10점이 됐고요. 이제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자는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발음기관을 긴장시켜내는 강하고 단단한 소리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예사소리, 2번 울림소리, 3번 된소리. 신수빈 학생, 답은 3번 된소리입니다. 3번 된소리.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김수현 학생 110점, 신수빈 학생 15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송하선 학생 그리고 서혜원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송하선 학생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킹왕짱에 보내줬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장 응원을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부모님. 송하선 학생의 부모님은 뭐라고 응원을 해주셨나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은 경험하고 온다 생각하고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기라고. 그래도 송하선 학생은 막상 또 여기 오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일단 파이널 라운드까지는 가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파이널 라운드 가면 우승까지 하고 싶을 것 같네요.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넘어서 킹왕짱까지 과연 송하선 학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응원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서혜원 학생은 어떤가요?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것입니다. 킹왕짱보다 일단은 파이널 라운드를 목표로 하겠다. 네.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장 응원을 해주던가요?
부모님이 가장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혜연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말로 서혜연 학생을 응원해줬나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즐기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 송화선 학생의 부모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때요, 서혜연 학생? 지금 많이 떨려요? 생각보다 많이 긴장 안 됩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안 된대요. 사실 저도 보면서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너무 차분한 모습에 끝까지 이 모습 유지하면서 아는 문제는 다 마치고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학생 크게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문제 시작할게요. 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전자의 수가 가장 적은 이온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리튬이온, 2번 나트륨이온, 3번 칼슘이온. 자, 송하선 학생, 답은 1번 리튬이온입니다. 1번 리튬이온. 정답입니다. 네, 1번 리튬 이온이 정답이었습니다. 리튬 이온의 전자수는 2개죠. 가장 적은 이온은 리튬 이온 정답이었고요. 송하선 학생이 정답 잘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왕의 장인을 부르는 호칭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대원군, 2번 대군, 3번 부원군.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서연 학생, 답은 3번 부원군입니다. 3번 부원군. 정답입니다. 네, 조선시대 왕의 장인을 부르는 호칭 3번 부원군이 정답이었고요. 서혜원 학생이 이번에는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두 학생 각각 한 문제씩을 맞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형제 간의 우애와 관련이 없는 한자 성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형우제공, 2번 난형난제, 3번 의형의제. 자, 서혜원 학생, 답은 1번 형우 제공입니다. 1번 형우제공. 틀렸습니다. 자, 송하선 학생, 답은 2번 난형난제. 다시 해도 될까요? 안 네. 되나요? 답은 3번 의형의제입니다. 3번 의형의제. 틀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답은 2번 난형난제였습니다. 두 학생 모두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10점씩 감점이 됐고요. 난형난제는 둘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을 가리키는 한자성어입니다. 송하선 학생, 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처음에 썼던 게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쉽습니다. 그냥. 아쉽죠. 네. 고치지 않았으면 정답인데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반드시 두 학생 중에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매질 중 소리의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물, 2번 철, 3번 공기. 송하선 학생, 답은 2번 철입니다. 2번 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2번 철이었습니다. 송하선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이번에 20점을 획득했죠. 13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자, 과연 어느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소설의 5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전개, 2번 위기. 자, 송하선 학생.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답은 3번 대단원입니다. 3번 대단원. 대단원. 틀렸습니다. 자, 보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기회는 서혜원 학생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1번 전개, 2번 위기, 3번 반전. 자, 서혜원 학생. 답은 3번 반전입니다. 3번 반전. 정답입니다.
네, 소설의 5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 3번 반전이었고요. 서현 학생 정답을 맞히면서 2문제를 맞췄습니다. 두 학생 모두 각각 2문제씩을 맞췄네요.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송하선 학생 120점 그리고 서현 학생 130점을 기록합니다. 킹왕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1라운드 결과 1조 대결에서 감점에도 불구하고 3문제를 맞힌 신수빈 학생이 150점 100대, 김수현 학생은 한 번의 득점과 오답을 기록하며 110점을 기록했다. 2조 대결에선 서혜원 학생 130점, 송하선 학생 120점 100대, 두 사람은 근소한 점수차로 1라운드를 마쳤다. 고득점이 걸려있는 2라운드에서는 누구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몸풀기를 끝낸 4명의 도전자, 과감한 승부수로 킹왕짱에 한층 가까워질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호수, 섬유, 생물, 전쟁, 독립, 인체, 문학, 선거, 세균.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자, 2라운드 시작하기에 앞서서 4학생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김수현 학생 110점, 신수빈 학생 150점, 송하선 학생 120점, 서혜원 학생 130점입니다. 자, 2라운드에는 많은 문제와 큰 점수가 걸려 있는 만큼 어떻게 점수의 변동이 생길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학생 중에서 신수빈 학생이 점수가 가장 높네요. 1라운드 함께 해보니까 어때요? 풀만한 것 같아요? 네, 긴장은 처음에 많이 됐는데 그래도 풀수록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수빈 학생은 평소에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저는 자신 있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라면 아무래도 신수빈 학생이 처음으로 고를 키워드가 저것이지 않을까 하는 감이 저는 오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수빈 학생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저는 독립 선택하겠습니다. 네, 역시 제 예상대로네요.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독립,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4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바로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독립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898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해 개최된 민중대회입니다. 독립협회의 주최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거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로 평가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최초의 민중대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하선 학생? 답은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 정답입니다. 네, 만민공동회 정답입니다. 만민공동회는 윤치호를 중심으로 6개 조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고종에게 건의하는 등 국정개혁을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천대받던 상인이나 백정들도 참여한 대중집회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일단 송하선 학생 첫 번째 문제 맞히면서 150점 공동 선두가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하겠습니다. 인체. 자,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는 인체입니다. 4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인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혈장과 비슷한 성분으로 체내를 돌며 영양소와 면역 항체를 운반하는 무색 황백색의 체액입니다. 혈장 단백질과 조직 내 세포에서 배출된 고분자 물질로 자, 송하선 학생 답은 림프액입니다. 림프액
정답입니다. 네, 림프액 정답입니다. 림프액은 혈액 내로 림프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구는 조직에게 침투한 세균, 이물질 등을 방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송하선 학생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180점이 됐고요.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역시 송하선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선거하겠습니다. 선거. 자, 선거, 키워드 선거고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선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 선거는 무엇일까요? 자, 김수연 학생. 정답은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정답입니다. 네, 보궐선거 정답입니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어떤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만 재임할 수 있습니다. 자, 김수연 학생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60점을 획득해서 단숨에 단독 2위가 됐습니다. 170점으로 단독 선두인 송하선 군과 단 10점 차로 따라붙게 됐는데요. 자, 김수연 학생 다음 문제 키워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 선택하겠습니다. 전쟁. 자, 다음 키워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전쟁 문제 드립니다. 이 전쟁은 1593년 전라순찰사 권율 장군이 조선군을 이끌고 자, 송하선 학생 답은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 정답입니다. 네, 행주대첩 정답입니다. 행주대첩은 진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당시 전라순찰사로 임명된 권율 장군이 서울 수복을 위해 수원에 머물다 행주산성으로 병력을 집결시켜서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자, 행주대첩 정답 송하선 학생이 맞춰주면서 200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210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 송하선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생물 하겠습니다. 생물. 자, 다음 키워드 생물이 선택됐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생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생물의 감수 분열 시 나타나는 염색체입니다. 자, 서혜원 학생 답은 제2가 염색체입니다. 제2가 염색체 정답입니다. 네, 이가 염색체 정답입니다.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 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암수의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배열됐다가 서로 합쳐져 접합된 것을 말합니다. 막상막하의 실력자들이 모였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2라운드. 거침없는 질주 송하선 학생이 세 문제를 맞히며 단독 선두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수연 학생이 나섰다. 보너스 문제로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서혜원 학생 역시 생물 키워드를 손에 놓고 추격 대열에 합류했지만 신수민 학생은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남은 2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좁고 쫓기는 도전자들의 지식 승부를 끝까지 주목하라.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4개뿐입니다. 자,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서혜원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섬유하겠습니다. 섬유. 자, 다음 키워드 섬유고요.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섬유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83년 발명된 것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섬유입니다.
탄력성과 보온성이 좋아 주로 자, 송하선 학생, 답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정답입니다. 네, 나일론 정답입니다. 나일론은 거미줄보다 가늘고 마찰에 강한 섬유입니다. 양모보다 가볍고 보온성이 좋아 의복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송하선 학생 270점이 됐고요. 남아있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송하선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세균 하겠습니다. 세균. 자, 다음 키워드 세균입니다.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세균 문제 드립니다. 이 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큰 창자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자, 김수현 학생, 정답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정답입니다. 네, 대장균 정답입니다. 대장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 60도씨의 열에 20분간 가열하면 멸균되는데요.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으로 대장균에 의한 설사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김수현 학생이 버저를 아주 힘차게 누르고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200점이 됐습니다. 200점대로 진입을 했고요. 이번 문제 들었을 때 바로 버저를 누르더라고요. 어떤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나요? 큰 창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동물의 큰 창자에 기생한다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군요. 자, 김수현 학생 이번 문제 정답 잘 맞춰주면서 200점이 됐고, 자, 반면에 옆에 있는 신수빈 학생 네. 이제 키워드 2개 남았는데 아직 정답을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분명히 아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아쉬웠어요? 저 아까 보궐선거 문제가 아쉬웠습니다. 보궐선거 그 문제를 맞췄다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뭔가 그 1라운드 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2라운드 들어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빈 학생 큰 네. 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우리 또 크게 박수 한번 받고 힘을 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신수빈 학생뿐만 아니라 남은 세 학생 모두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김수현 학생 선택해 주세요. 저는 문학 선택하겠습니다. 문학. 자, 다음 키워드 문학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취약한 경제와 무능한 양반을 풍자한 고전 소설입니다. 자, 신수빈 학생 답은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강직한 성격의 주인공이 매점매석의 전략을 통해 당시 조선 경제 구조의 허례허식을 강하게 비꼬았는데요.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자, 김수현 학생 정답은 허생전입니다. 허생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허생전이었습니다. 혹시 김수현 학생 허생전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어요? 박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풍자 소설입니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해 근대 의식을 고취시킨 작품입니다. 자, 김수현 학생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230점이 됐고요. 자, 반면에 신수빈 학생 20점 감점 됐죠? 130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2라운드니까요. 그리고 아직 한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김수현 학생. 저는 호수 선택하겠습니다. 호수.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호수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호수 문제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이 호수는 해수보다 5배 이상의 염분을 자, 서혜원 학생 답은 사해입니다. 사해. 정답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호수이다. 요르단강이 호수로 유입되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없고 유입량과 같은 양의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 모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학생의 점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학생이 230점, 신수빈 학생 130점, 송하선 학생 270점, 서혜원 학생 190점을 기록합니다.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키워드 쟁탈전 2라운드 결과. 연이은 정답 행진, 당당히 선두로 이번 라운드를 마친 송하선 학생. 꾸준히 그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푼 김수현 학생이 2위. 서혜원 학생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신수민 학생은 감점을 당하며 4위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좌절은 금물. 도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승부 3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고요. 자, 3라운드에 임하는 각오를 또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은데 송하선 학생 현재 선두로 3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힘차게 해주세요. 이기색 이대로 그대로 우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세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수현 학생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임하겠다고 했고요. 자, 서혜원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신수빈 학생 반격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건 잊고 앞으로 새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라운드에 임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혀줬고요. 우리 네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후고구려, 관심법. 자, 신수빈 학생 답은 궁예입니다. 궁예. 네. 자, 궁예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궁예였습니다. 자, 신수빈 학생 어느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관심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관심법, 역시 관심법에서 힌트를 얻었군요. 네,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한 왕으로 관심법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911년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꿔 고구려계 호족의 확장을 견제했는데요. 이후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신수빈 학생이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60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바로 풀어봐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 5마당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작품은 무엇일까요? 춘향가, 적벽가, 흥부가, 수궁가, 네모. 자, 송하선 학생 답은 심청가입니다. 심청가 정답입니다. 네, 심청가 정답입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는 5마당으로 춘향가, 적벽가, 흥부가, 수궁가, 심청가가 있습니다. 자, 송하선 학생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300점이 됐습니다. 홀로 300점대를 기록했고요.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문제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촌수의 합은 무엇일까요? 이모, 나, 할아버지. 자, 촌수의 합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혜원 학생 답은 6입니다. 6 틀렸습니다. 자, 신수빈 학생 답은 5입니다. 5 정답입니다. 네, 촌수의 합 정답 5입니다. 자, 이모와 나는 몇 촌 관계죠? 3촌입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2촌입니다. 그렇습니다. 더해서 합은 5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 문제 정답을 신수빈 학생이 맞히면서 190점이 됐고, 자, 서혜원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돼서 17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3라운드 2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송하선 학생이 300점으로 단독 선두니까요.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유력해 보이고 김수현 학생 230점으로 뒤를 잇고 있죠. 자, 신수빈 학생과 서혜원 학생. 자, 마지막 2문제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파이널 라운드 최종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내부 자, 김수현 학생, 정답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 정답입니다. 네, 백남준 정답입니다. 바로 화면이 나오자마자 백남준 정답을 이야기했고요. 자, 백남준은 1960년대 일어난 플럭서스 운동의 주요 인물이며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예술 탐험가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는 한 문제고요. 자, 현재 이렇게 되면 송하선 학생과 김수현 학생은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유력해 보이고 신수빈 학생과 서혜원 학생 현재 마지막 문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5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악기의 조율이나 음향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이것의 자, 송하선 학생 답은 소리곱새입니다. 소리굽새. 자, 소리굽새. 정답입니다. 네, 소리굽새 정답입니다. 소리굽새는 두 갈래로 된 U자형의 좁은 쇠막대로 한 진동수의 음만 내도록 고안된 소리 기구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송하선 학생이 맞히면서 330점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서혜원 학생이 여기까지 오늘의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지금까지 좋은 경험이고 나중에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서혜원 학생의 장래희망이 대체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온 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체 에너지 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서혜원 학생. 비록 오늘의 도전은 여기서 마감하지만 꿈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고요. 김수현 학생, 신수빈 학생, 송하선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다섯 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된 3라운드 결과
빈칸 문제와 마지막 초성 문제를 맞히며 330점을 획득한 송하선 학생. 그 뒤를 추격하는 김수현 학생도 영상 문제를 맞히며 260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의 신수빈 학생은 추리, 암산 문제를 맞히며 서영은 학생을 역전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한 번의 감점으로 점수를 잃은 서영은 학생이 도전을 멈추게 됐다. 쌓여가는 점수만큼 가까워지는 킹왕짱의 명예. 긴장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양천중학교의 김수현 학생, 회송중학교의 신수빈 학생, 그리고 내정중학교의 송하선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은 세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가장 크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이 감점됩니다. 자,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세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송하선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 하겠습니다. 퀴. 자, 첫 번째 키워드 퀴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10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문제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이고 점수가 큰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 기구는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나사 형식의 측정 기구입니다. 물체를 끼우는 수나사가 고정 앞나사 사이로 회전하며 조립할 때 그 회전 각도를 통해 길이를 측정하는데요. 0.0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자, 이 기구의 이름은 1m의 100만 분의 1 길이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1m의 100만 분의 1.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m의 100만 분의 1. 자, 송하선 학생. 답은 마이크로 피펫입니다. 마이크로 피펫.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해 길이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축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생하는 나사의 이동 거리를 통해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자, 송하선 학생이 안타깝게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30점 감점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3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다시 한번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송하선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고요. 자, 역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아, 첫 번째 문제 100점짜리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했었죠. 이번 문제는 반드시 정답자가 나와서 100점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0점이 걸려있는 즈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활동한 소설가입니다. 서정적인 문체와 잔잔한 묘사로 수많은 걸작을 남겼는데요. 양치기 청년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한 단편 소설 별의 저자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별.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자, 별과 마지막 수업의 저자.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알퐁스 도데였습니다.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는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한 소설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별은 한 목동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대자연과 접목시킨 희대의 걸작으로 불립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송하선 학생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 자, 이번에는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 문제 모두 킹왕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3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이 원소는 비활성 기체로 화학 원소 중 가장 끓는 점이 낮으며 0점 에너지가 높아 절대 영도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극소량 함유돼 있지만 우주에서는 수소 다음으로 풍부한 이 원소는 자, 송하선 학생, 답은 헬륨입니다. 헬륨. 정답입니다. 네, 헬륨 정답입니다. 헬륨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1주기 18쪽에 속하는 비활성 기체로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입니다. 색깔과 냄새가 거의 없고 공기 중에 극소량 존재합니다. 자, 30점짜리 문제였죠. 이번 문제 송하선 학생이 정답 맞히면서 33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2문제고요. 자, 과연 마지막 2문제를 맞췄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 있을지 자, 바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송하선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자, 왕. 자, 왕을 선택했고요.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50점짜리 문제. 자, 과연 이번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5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1628년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해안으로 떠밀려 왔는데요. 본명은 얀 야네스 벨테브레로. 자, 김수연 학생. 정답은 최후의 1인이 결정되는 파이널 라운드. 이번 문제를 김수현 학생이 맞힌다면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송하선 학생이 킹왕짱이 된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이 사람은 1628년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해안으로 떠밀려 왔는데요. 본명은 얀 야네스 벨테브레로. 자, 김수연 학생. 정답은 베델입니다. 베델. 자,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본명은 얀 야네스 벨테브레로 귀화 후 훈련도감에서 무기기술자로 일했으며 하멜 일행이 도착했을 때 통역을 맡아 조선의 풍속을 가르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나라의 첫 서양인 귀화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신수빈 학생. 정답은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 시간 한 번 더 드릴게요. 만약 제한 시간 전에 이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하거나 송하선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결정이 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박연이었습니다. 박연이 정답이었고요. 박연은 조선 인조 때 귀화한 네덜란드인으로 큰 키에 노란 머리, 푸른 눈을 지녔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은 박연이었고요. 이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송하선 학생이 현재 330점으로 2위인 김수연 학생과 100점 차가 나는데요. 남아있는 키워드 짱을 뒤집어 보면 남아있는 키워드의 점수는 50점입니다. 현재
1위와 2위 간 격차가 100점이 나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이 이번 문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은 330점을 기록한 송하선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송하선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침착하게 끝까지 임한 끝에 킹왕짱이 됐습니다. 기분 좋죠? 좋죠. 누가 제일 생각나요, 지금? 지금 부모님이 가장 생각납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하러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킹왕짱 송하선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수현 학생도 정말 잘했거든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쉽게 2위를 하게 됐지만 이걸로 좋은 경험을 얻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김수현 학생 좋은 추억, 멋진 추억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김수현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수빈 학생은 어땠어요? 일단 응원해줬던 부모님, 친구들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고요. 서현 학생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그 힘을 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말인데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 학생들을 더욱 단단히 다져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 나중에도 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는 좀 아쉬웠지만 지금까지 그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킹왕짱 화이팅!